서울은 참 이상한 도시다. 슬쩍 보면 세련되게 한껏 꾸민 내일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면 할머니의 추억을 그대로 꺼내놓은 듯한 어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눈에 잔상을 남기는 진한 배경 위에 큼지막한 글자를 박은 촌스러운 간판들과 높게 솟은 건물 아래로 내려앉은 골목을 보고 있자니 세월의 변화에 맞서 고집을 피우며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를 비추던 해가 능선을 넘기고 깜깜한 밤이 이곳에 들이오면 그제야 나는 깨닫는다. 이곳에서 가장 촌스러운 건 타인의 시간에 억지로 보폭을 맞추려 했던 나뿐이었음을. 수줍게 걸린 초승달 아래에서 떠나는 서울의 밤은 바로 세운상가다. 세운상가가 어떤 곳이냐 하면 1960년대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지금은 비록 와르르 맨션이 생각나는 모습이지만 한때는 한국에 내려라 하는 부자들만 살았을 정도로 꽤나 잘 나갔었다고 한다. 만일 세운상가가 사람이었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너 때는 말이야 하며 라떼를 끓이고 있었을 것이다. 해방 후 조명, 공구류 등의 판매점과 정밀기계, 금속가공 등을 통해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해왔지만 1970년대 이후 강남개발과 용산 전자상가의 등장으로 방문객은커녕 상인들마저 떠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될 놈들이라고 했던가? 세운상가는 또다시 부활했다. 두 팔 벌린 환영을 받으며 말이다. 떠나가는 발길을 붙잡고 세운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세운이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닌 세운이 세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촌스럽게만 보였던 간판이 꿈속을 향한 표지판으로 변하는 곳. 별처럼 반짝이는 정과 아래를 건너라면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린다. 세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나간 세대에겐 추억인 공간이 다가오는 세대에겐 전혀 새로운 감각으로 영감과 환상을 주는 공간이 되니 말이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성 스팟이자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게 된 세운이지만 그렇다고 세운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반짝이는 저 불빛처럼 찾아온 유행이 사그라들면 세운도 바로 옆 예지동의 시계골목처럼 될지도 모른다. 철거가 한창인 한때 시계골목이었던 곳을 보고 있자니 진작에 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론 또다시 시작될 이곳의 역사가 궁금해졌다. 자, 이제 저 멀리 계속해서 날 유혹하고 있는 광장시장으로 가자. 배고프다.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한다. 광장시장이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긴 대답은 필요 없다. 이거면 된다. 이제 밥배는 채웠으니 후식배를 채우러 갈 차례다. 레트로한 세운상가와 꼭 어울리는 다방에 들어갔는데 팥빙수마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대로 레트로하다. 빨간 등받이를 한 소파에 앉아 팥빙수를 한 입 뜨는데 마치 엄마 아빠가 수줍은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와 있는 듯했다. 배가 부르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배가 부르면 또 당기는 게 있다. 바로 산책이다. 세운상가 바로 옆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 내일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리던 도시는 밤이 돼서야 오늘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불을 밝힌다. 오늘 나의 밤에 불을 비춰줄 곳은 세운상가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나오는 이 낡은 골목이다. 세운상가가 서 있는 을지로를 뒤엎어야 할 이유였던 때가 잔뜩 묻은 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을지로가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레트로가 유행하며 을지로의 옛거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돈되지 않은 거리의 먼지는 감성으로 읽히고 거기에 청년들의 생기와 개성이 더해지며 을지로는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다. 힙지로의 전설은 오랜 세월 이 땅을 적신 노동의 땀과 이곳을 사랑했던 상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일으킨 필연적인 기적이었으리라. 을지로의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 또 재개발의 폭풍이 들이닥칠지 모른다. 이 골목에서의 오늘엔 내일의 약속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진 유일성이 더욱 진하다. 더 감성적으로 변하기 전에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쳐야겠다.